걷기는 매우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움직임이 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절, 뼈, 근육, 신경 등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 중 한 부분이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걸음이 불가능하지요. 이 말은 곧 걷기가 우리 몸 모든 부위의 건강과 발달을 돕는다는 뜻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 중 하나로 손꼽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중년 이후의 뇌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3가지 중 마지막 3번째 소개드릴 운동은 산책입니다. 걷기는 주로 신체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서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산책은 주로 휴식과 여유,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며 천천히 걷는 활동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경치를 감상하거나 주변 환경도 즐기며 천천히 걸으면서 휴식과 여유도 느끼는 등으로 뇌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중장년 대상이니만큼 산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중년 이후 뇌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찾고 계신다면 산책은 매우 효과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권장되는 적당한 운동이자 뇌 활성화와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이 뇌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산책은 신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이 증가하고 혈류가 향상되어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하며 인지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책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뇌기능 향상을 위한 산책 방법. 뇌기능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산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책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결정하세요. 목표는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를 걷기, 특정 시간 동안 운동하는 등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하고 발을 지지해주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충분한 지지력과 쿠션을 제공하는 신발은 산책 동안 발과 다리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에 맞는 적절한 의류를 선택하여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여 탈수를 예방합니다. 세 번째, 산책을 시작할 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정해두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책 경로는 항상 같은 곳보다는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자주 바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 자연 환경이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선택하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책 시간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다섯 번째, 걷는 속도는 적당한 심박수를 유지하며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걸으면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몸 상태와 편안한 수준을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산책 중에는 주변의 자연 환경과 경치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녹지공원, 해안가, 산 등 자연적인 경관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산책하면 좋습니다. 자연 소리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느끼며 걷는 것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산책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주기적인 스케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 3에서 5회 정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일정 시간을 정해두어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세요. 여덟 번째, 산책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력 운동이나 전신 운동을 추가하여 근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기능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산책 팁. 걷기와 달리 산책은 경치를 감상하거나 주변 환경을 즐기고 천천히 걸으며 휴식과 여유도 느끼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시각, 청각, 시선 처리, 손동작 등도 뇌 기능 향상에 영향이 큰 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 활용. 첫 번째, 산책 도중 자연의 푸른 환경을 즐기는 것은 눈 건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먼 경치를 바라보거나 가까운 곳의 디테일한 사물을 관찰하면서 눈의 조절 능력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 주변의 다양한 자연 요소와 경치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며 뇌를 자극합니다. 나무, 꽃, 동물, 하늘 등 자연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색감과 모양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청각 활용. 첫 번째, 산책 도중 자연 소리를 들으며 뇌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 소리, 물 흐름 소리 등 자연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산책을 즐겨보세요. 청각. 두 번째, 음악은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과 자연 소리를 조화롭게 이용하여 뇌에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세요. 시선 처리와 손 동작. 첫 번째, 산책 도중 시선을 가까이, 멀리, 위로, 아래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살피며 눈을 움직이고 다양한 사물이나 장면을 관찰해 보세요. 시선 처리와 손 동작. 두 번째, 산책 도중 손을 사용하여 나뭇가지를 만지거나 꽃잎을 만져보는 등 손동작과 감각을 활용하는 것은 뇌의 감각 통로를 자극합니다. 자연 소재나 재미있는 사물을 만나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으로 촉감을 느껴보세요. 요약 및 결론입니다. 뇌기능 향상을 위한 산책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건강한 뇌와 향상된 뇌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책 도중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뇌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법으로 3편의 영상에서 손가락 운동, 눈 운동, 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활동하시거나 산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손가락 운동과 눈 운동을 수시로 습관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책은 뇌기능 향상을 위한 최고의 운동법으로 자연스럽게 눈 운동이 연결되고 손가락 운동도 같이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산책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을 할 때 시각, 청각, 시선 처리, 손 동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뇌 기능을 발전시키는 데에 집중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